기미, 검버섯, 잡티는 모두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색 변화로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착색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피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자극과 손상이 누적된 결과이며, 특히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과 불균형한 분포가 핵심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얘지는 걸 바르면 없어진다, 며칠만 관리하면 빠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부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1.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멜라닌 색소는 원래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의 DNA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어 장치입니다. 문제는 자외선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가 지속되면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성되고 또 한 곳에 고정되어 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멜라닌이 기미, 검버섯, 잡티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미와 검버섯은 위치와 성격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기미와 검버섯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미는 비교적 피부 깊은 층과 연관되어 있고 호르몬 변화, 자외선,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검버섯과 잡티는 상대적으로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으며 누적된 자외선과 노화의 영향이 큽니다. 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관리로 옅어졌다, 누구는 아무리 발라도 그대로다 라는 결과 차이가 생깁니다. 3. 피부 재생 주기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피부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각질이 생성되고 탈락되는 주기는 평균 28일 전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는 더 길어집니다. 즉, 피부 깊이 자리 잡은 색소가 단 23일 만에 사라진다는 것은 피부 생리 구조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피부 표면 상태의 변화 때문입니다. 4. 피부가 거칠어질수록 색은 더 진해 보입니다. 기미와 잡티가 실제보다 더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표면 상태에 있습니다. 각질이 두꺼워지고 수분이 부족하며 피부 결이 불균형해지면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못해 색이 더 짙고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가 조금만 정돈돼도 색이 옅어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5. 이 지점에서 우유가 역할을 합니다. 우유가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피부 표면 환경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젖산, 단백질, 지질, 수분, 이 조합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피부에 강한 자극 없이 각질과 보습 상태를 동시에 정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즉, 우유는 멜라닌을 직접 없애지는 않지만 기미와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조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의 구조. 우유를 활용한 피부 관리 후 짧은 기간 안에 변화가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질이 부드럽게 완화되고 피부 표면 수분도가 올라가며 결이 고르게 정리되면 같은 색소라도 덜 진해 보이고 덜 눈에 띄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흔히 기미가 녹았다, 잡티가 사라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는 피부 상태가 정돈되며 생긴 시각적 개선 효과입니다. 7. 관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미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지 않는 피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유는 자극이 강하지 않고 접근성이 높으며 피부를 급격히 손상시키지 않는
기초관리 재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2단계가 무너지면 어떤 고가의 미백 관리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8.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며 짧은 기간에 완전히 제거되는 성질도 아닙니다. 우유는 색소를 제거하는 마법의 재료는 아니지만 피부를 밝아 보이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데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유 단독으로도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꿀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성분은 작용 방향이 겹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오래전부터 피부 관리에 활용되어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꿀은 피부에 붙잡아두는 힘을 제공합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유지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에 머무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꿀은 대표적인 천연 보습 유지 성분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이미 피부에 공급된 수분을 쉽게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가 피부에 수분과 유효 성분을 공급하는 쪽이라면 꿀은 그 성분들이 피부에 머무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이 피부에 발렸을 때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우유에 젖산 꿀의 점성이 만드는 균형.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상태에 따라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꿀이 함께 섞이면 젖산의 작용이 완만해지고 피부 자극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즉, 우유는 피부 결을 정리하고 꿀은 피부를 보호하면서 감싸는 구조가 됩니다. 이 균형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꿀은 피부 표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미와 잡티가 잘 생기는 피부의 공통점은 대부분 피부 컨디션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자주 붉어지고 쉽게 건조해지며 외부 자극에 민감한 상태, 이런 피부는 멜라닌 세포도 예민해집니다. 꿀은 피부 표면에서 건조함을 완화하고 미세한 자극을 줄이며 피부가 급격히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점이 기미잡티 관리에서 간접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4. 왜 바르면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느끼는가? 우유와 꿀을 섞어 바른 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피부가 편안하다, 당김이 덜하다, 열감이 줄어든 느낌이다. 이는 착각이 아니라 피부 장벽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안정되면 염증성 자극이 줄고 멜라닌 자극 신호도 함께 낮아집니다. 즉, 색소를 직접 없애지는 않지만 더 짙어지는 방향을 막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5. 짧은 기간에 톤이 맑아 보이는 이유. 우유-꿀 조합을 며칠 사용했을 때 피부가 밝아 보인다고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질이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며 피부 표면이 균일해지면 같은 얼굴, 같은 색소 상태라도 빛 반사가 달라져 톤이 고르게 보입니다. 이 효과가 잡티가 옅어졌다, 기미가 흐려졌다 라는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6. 3일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는 이유. 3일이라는 기간은 색소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피부 표면 컨디션이 달라지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첫날 수분 공급과 보호막 형성, 둘째 날 각질 상태와 결 변화 체감, 셋째 날 톤과 촉감의 차이 인식. 이 흐름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변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7. 우유와 꿀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기미와 검버섯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를 안정시키고 톤이 어두워 보이는 조건을 줄이며 관리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2단계 없이 강한 미백이나 자극적인 방법부터 시도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8.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유는 피부 결을 정돈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기미와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피부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표현은 과하지만 관리했을 때 피부가 달라 보인다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입니다. 우유와 꿀을 섞어 바른 뒤 3일 만에 피부가 달라졌다. 톤이 맑아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반응은 과장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는 색소가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피부 상태가 바뀌며 생긴 체감 효과입니다. 피부는 구조적으로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도 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1. 피부는 색보다 상태에 먼저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기미잡티를 볼 때 실제로 보는 것은 색소 그 자체가 아니라 피부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상태입니다. 같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도 피부가 거칠면 더 진해 보이고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하면 옅어 보입니다. 즉, 피부의 수분도 결각질 상태가 바뀌면 색소가 그대로 있어도 인상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 표면 상태 변화에 있습니다. 첫 24시간 피부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우유와 꿀을 바르면 첫날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수분 유지력 증가입니다. 피부 당김이 줄고 세안 후 건조함이 덜하며 표면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2단계에서 피부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외부 자극에 덜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반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부 톤은 이미 전날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3. 2일차 각질과 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둘째 날부터는 각질 상태의 변화가 체감됩니다. 우유 속 젖산은 강하게 각질을 벗겨내는 성분이 아니라 각질 사이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들뜬 각질이 자연스럽게 눌리고 피부 결이 고르게 정리되며 화장이 잘 먹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 보인다, 잡티가 덜 도드라진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4. 3일차 톤이 정리된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날이 되면 피부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표면이 매끄러워지며 피부색이 균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색소 감소가 아니라 색 대비 완화 효과입니다. 즉, 기미와 잡티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변 피부 톤이 정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것입니다. 5. 왜 하필 3일이 자주 언급되는가? 3일이라는 기간은 피부가 외부 관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1일 수분 보호막 변화, 2일 결각질 변화, 3일 시각적 인상 변화. 이 흐름은 대부분의 저자극 피부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만 발라도 달라졌다 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6. 이 효과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지속 관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유와 꿀 관리는 피부를 정돈해주는 역할을 할 뿐, 색소의 생성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거나, 수분 관리가 중단되거나, 피부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기초관리 루틴의 일부로 의미가 있습니다. 7. 효과를 봤다는 말이 생기는 구조. 사람들이 이거 진짜 효과 있다 라고 말할 때의 대부분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피부 촉감이 좋아졌다. 톤이 맑아 보인다. 화장했을 때 차이가 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피부 표면 상태 개선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우유 관리는 바로 이 지점을 빠르게 건드립니다. 8.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 3일 만에 좋아졌다고 해서 김이나 검버섯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리는 치료가 아니라 컨디션 회복입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에서 2단계가 무너지면 어떤 고급 관리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유와 꿀을 섞어 바른 뒤 짧은 기간 안에 변화가 느껴지는 이유는 피부가 빠르게 반응하는 표면 구조의 특성 때문입니다. 색소는 그대로 있어도 피부 상태가 바뀌면 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과장이라기보다 체감 구조를 잘못 표현한 말에 가깝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짙어진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괜히 이것저것 시도한 뒤 오히려 색이 더 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미검버섯이 자극에 매우 민감한 색소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유 관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1. 기미와 검버섯은 자극 누적형 색소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한 번의 자극으로 갑자기 짙어지는 색소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자외선, 잦은 마찰, 과도한 각질 제거, 건조 상태의 지속, 이런 자극이 누적될수록 멜라닌 세포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고 색소 생성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면서 오히려 스크럽이나 강한 미백 제품을 사용하면 색이 더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색소는 더 고정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이 쉽게 침투하고 피부는 항상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미 생긴 색소도 더 깊게 고정됩니다. 즉, 색소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장벽 안정화입니다. 3. 우유는 피부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유는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아니라 피부에 비교적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이 수분을 공급하고 각질을 억지로 벗기지 않으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점이 기미검버섯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색소는 자극을 받을수록 더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4. 마찰이 줄어들면 색소 반응도 줄어듭니다. 피부에 무언가를 바를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세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우유와 꿀을 섞은 제형은 자연스럽게 미끄러짐이 생겨 피부 마찰을 줄여줍니다.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고 손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움직이며 피부 표면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색소 악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수분이 유지되면 멜라닌 자극도 완화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쉽게 갈라지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우유 관리는 피부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킬 조건을 줄여줍니다. 6. 색소가 번져 보이는 현상을 줄입니다. 기미가 진해 보이는 경우 중 상당수는 실제 색소 증가가 아니라 번져 보이는 착시입니다. 피부가 거칠고 결이 불균형하면 색소 경계가 흐려져 더 넓고 짙게 보입니다. 우유 관리는 피부 결을 고르게 정리해 이 번짐 효과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색이 더 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7.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기미검 버섯 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진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관리 성공이라는 점입니다. 색소는 한번 자리 잡으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넓어지지 않고 더 눈에 띄지 않게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피부는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 관리는 이 안정 구간을 만드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8. 자극 없는 관리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이유. 기미와 검버섯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강한 자극 일시적 밝기 반동으로 색소 증가, 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유 관리처럼 자극을 줄이고 피부 상태를 정돈하는 방식은 느리지만 되돌아가지 않는 방향입니다. 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유 관리는 기미와 검버섯을 즉각적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색소를 자극하는 환경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안정시키며 악화되는 흐름을 차단하는 기초 관리로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더 진해지지 않았다, 유지됐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유가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자극에 민감한 색소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우유 관리를 현실적으로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피부 관리는 양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미백약물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을 정리하는 보조 재료입니다. 두껍게 바르거나 오래 방치하거나 자주 반복하면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지고 모공이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을 얇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 빈도는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유에는 젖산이 포함되어 있어 매일 사용하면 각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 23회, 연속 3일 사용 후 휴식. 이 정도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체감하기에 적당한 빈도입니다. 3. 바르는 시간은 밤이 유리합니다. 우유 관리는 저녁 세안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 자극이 적고 자외선 노출이 없으며 피부 재생이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사용할 경우 세안 후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미검 버섯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마찰입니다.
우유와 꿀을 섞은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바르듯 사용하고 문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사지하듯 돌리기, 문질러 흡수시키기, 피부 위에 올려두는 느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5. 바른 뒤에는 반드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10분 내외로 피부에 머무르게 한 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절대 뜨거운 물, 강한 세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헹군 뒤에는 평소 사용하는 보습 제품으로 피부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외선 관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으면 기미와 잡티는 다시 짙어집니다. 우유 관리는 자외선을 대신 막아주지 않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 실내에서도 강한 햇빛 주의,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 효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7.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유 관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때,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온 상태, 우유 성분에 민감한 경우, 이때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색소 관리 단계가 아닙니다. 8. 우유 관리는 단독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관리는 기미검버섯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를 정돈하고 악화되는 흐름을 늦추며 관리의 기반을 만드는 기초 관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 생활 습관, 자외선 관리, 보습 관리가 함께 가야 피부 상태는 유지됩니다. 9. 기대치를 정확히 설정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유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 조절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 눈에 덜 띄게 유지된다. 피부가 정돈돼 보인다. 이 정도의 목표가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10. 전체 정리. 우유는 기미와 검버섯을 제거하는 성분은 아니지만 피부를 안정시키고 톤이 어두워 보이는 조건을 줄이는데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 없이 꾸준히 관리할수록 피부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유 관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